장도원 회장은 이른 아침 넓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조용히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평범한 날이 아니라 딸의 예비 신랑을 직접 시험하기 위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날이었죠. 그의 표정에는 깊은 고민이 드리워져 있었고 손끝은 책상 위를 느리게 두드리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알아봐야겠다. 회장은 낮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점퍼와 헝클어진 모자를 꺼냈어요. 평소엔 절대 손에 잡지도 않을 물건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모자에 묻은 얼룩, 너덜너덜한 소매를 바라보며 회장은 자신이 선택한 방법이 너무 과한 건 아닌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평생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는 세수를 하지 않은 얼굴을 연출하기 위해 일부러 파우더를 바르고 수염처럼 보이는 얇은 음영을 만들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회장은 스스로에게 말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장과 표정을 완전히 바꾸자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닌 길 위의 떠돌이처럼 보였습니다. 짧은 발걸음 연습, 굽은 자세, 흔들리는 시선까지 조절하면서 그는 역할에 몰입했어요. 긴장감과 묘한 설렘이 동시에 가슴속에 차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고 회장은 천천히 집무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었고 목적지는 변호사 윤세준이 있는 로펌이었습니다. 오늘 그는 그곳에서 한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장도원 회장은 낡은 점퍼깃을 세우고 흐릿한 눈빛을 유지한 채 로펌 건물 안으로 천천히 발을 들였어요. 내부는 바쁜 직원들의 발걸음과 전화벨 소리로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등장과 동시에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스치듯 그를 바라보고는 이내 시선을 돌렸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으로 거리를 두었어요. 저 잠시만요. 여긴 출입이 제한된 곳입니다. 데스크 직원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말끝에는 경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일부러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 공간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유심히 확인하고 있었죠.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곳곳에서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누구야? 여기 왜 들어왔지? 같은 말들이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회장의 귀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그는 목적지인 윤세준 변호사의 사무실 문 앞까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누군가 그를 막기 위해 다가왔지만 회장은 잠시 멈추기만 하고 그대로 문을 밀었어요. 문이 열리는 순간 로펌 내부의 공기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정갈한 서류들, 바쁜 손놀림, 긴장된 표정을 가진 직원들 사이에서 그의 존재는 확연히 이질적이었어요. 그때 세준은 책상 위의 서류에서 시선을 들고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세준의 표정에는 놀람도 무시도 아닌 관찰과 책임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죠. 그 짧은 질문 하나만으로도 회장은 세준이 다른 직원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시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윤세준은 회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그를 안내하듯 손짓했어요. 주변 직원들이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지만 세준은 그런 반응을 의식하지 않는 듯 조용히 의자를 끌어와 회장에게 앉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물도 한 잔 드릴게요.
세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죠. 회장은 일부러 떨리는 손을 더 크게 흔들며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그의 속마음은 차분했지만 겉으로는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사람을 연기하고 있었어요. 이는 세준의 인내심과 본질을 확인하기 위한 철저한 시도였습니다. 세준은 회장의 옷깃에 남은 얼룩과 손의 상처 같은 흔적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그리고 업무를 잠시 멈추고 그의 사정을 차근차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직원들은 계속 곁눈질을 하며 불편해했지만 세준은 오히려 더 집중한 표정으로 회장의 말을 기다렸어요. 회장은 일부러 횡설수설하며 이야기 흐름을 흐트러뜨렸습니다. 뜻도 모호하게 만들고 가끔은 같은 말을 반복하며 세준을 지치게 만들려 했죠. 하지만 세준은 천천히 말씀하세요라고 말하며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조급함도 짜증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빛 속에 사람을 돕고자 하는 책임감이 꾸준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세준의 기본적인 성품을 봤다면 지금은 압박 속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였죠. 회장은 잠시 시선을 피하며 가방을 뒤적이는 신용을 하다가 갑자기 서류를 흘리고 책상을 어질러 놓으며 세준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나 세준은 놀라지도 않고 빠르게 허리를 숙여 서류를 정리했어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천천히 하셔도 돼요. 그는 진심 담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장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탄했어요. 세준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상황을 먼저 챙기지 않았고 끝까지 회장을 중심에 두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았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준의 사무실을 조용히 나선 회장은 복도 한가운데서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큰 몸짓으로 팔을 흔들며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놀라 시선을 돌렸고 몇몇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세준을 찾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내쫓으려는 거 아니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격하게 높였죠. 세준은 당황한 직원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스쳤지만 금세 침착함을 되찾았어요. 그는 회장의 손이 크게 떨리는 것을 보고 즉시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잠깐만요. 밖으로 나가시죠. 사람들 시선도 있으니까요. 세준은 재빨리 회장의 어깨를 잡아 부드럽게 복도 끝으로 유도했어요. 회장은 이번에는 세준을 시험하기 위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세준이 건드린 손을 거칠게 뿌리치듯 움직이며 일부러 발걸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직원들은 두 사람의 상황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불안해했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준은 끝내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는 주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회장의 안전만을 우선으로 삼고 있었어요. 혹시 어지러우신가요? 다치시면 안 됩니다. 세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장은 의도적으로 한 발 비틀거리며 세준을 시험해 봤어요. 그러나 세준은 순식간에 손을 뻗어 회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었고 그 와중에도 괜찮으세요? 라고 부드럽게 확인했어요. 그 순간 회장은 속으로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준은 도발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불리한 상황에서도 사람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준은 이미 중요한 기준들을 넘어섰고 회장은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세준의 손을 빌려 복도 끝까지 이동한 뒤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어요. 그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세준이 어떤 행동을 이어갈지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의 눈빛 속 분석적인 차분함을 또렷하게 읽어냈습니다. 세준은 회장이 충분히 진정됐다고 판단하자 다시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잠시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볼게요. 그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세준의 옆을 천천히 지나 걸어갔어요. 그의 손에는 세준이 건넨 작은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죠. 그 안에는 무료 법률 지원 절차가 정리돼 있었고 필요한 기관 번호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어요. 로펌을 떠나기 전 회장은 잠시 뒤돌아 복도 끝에서 세준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세준은 이미 다음 업무를 준비하면서도 주변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어요. 어떤 불편한 시선에도 휘둘리지 않고 방금까지 자신이 도왔던 노숙자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도록 세심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회장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결론에 다가갔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는 위계도, 편견도, 주변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게 여겼어요. 오직 한 사람을 돕는 일, 그리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만이 그의 행동 기준이었죠. 건물 밖으로 나오자 회장은 차가운 바람을 느끼며 마지막 판단을 마음속에서 굳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뒤 로펌 건물을 한 번 더 올려다보며 걸음을 옮겼어요. 세준이 보여준 진심은 억지로 꾸며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난 인성임을 그는 분명히 확인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본래의 신분으로 다시 나타나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윤세준은 약속된 모임 장소로 들어서며 평소와 다름없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익숙하지 않은 기운이 공간을 채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용한 발걸음과 함께 장도원 회장이 본래의 단정한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이죠. 세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회장은 세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오늘 난 일 기억하겠지요? 짧은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준은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낮에 자신이 도와줬던 노숙자의 모습과 눈앞에 선 회장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려 컵을 쥐고 있던 힘이 풀릴 뻔했지만 그는 금세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회장은 깊은 숨을 내쉬며 세준 앞에 섰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죠. 한 사람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읽어냈습니다. 세준은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표정은 흔들렸지만 감정보다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회장이 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는지 천천히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회장은 낮 동안 지켜본 세준의 모습을 언급하며 그가 보여준 배려와 책임감이 자신의 걱정을 덜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말끝에는 부드러운 안도의 감정이 은근히 실려 있었죠. 세준은 자신의 진심이 전달된 것 같아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긴 팽팽함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이해와 향후의 신뢰가 천천히 자리 잡고 있었죠. 조용한 실내 회장과 세준은 서로 마주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의 긴장감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시 말없이 세준의 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준 씨,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행동 그건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주는 자세를 바로 세우며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회장의 진심을 이해해 보려는 태도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처음에 충격이 사라지고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마음이 생기고 있었죠.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부모로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딸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는 단단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세주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회장님의 뜻도 느껴졌습니다. 회장의 표정에는 안도의 기색이 스치고 세준의 시선에는 존중이 비쳤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의 거리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죠. 회장은 잔을 들어 올리며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 말 한마디는 둘 사이의 경계를 부드럽게 허물어주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세준도 조심스럽게 잔을 들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짧지만 힘 있는 말이었죠.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시험하거나 의심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며칠 뒤 세주는 장도원 회장 그리고 아린과 함께 조용한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세 사람의 대화는 처음엔 가벼운 일상 이야기로 흘렀습니다. 아린은 두 남자의 어색하지 않은 표정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굳이 이유를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놓였어요. 세주는 아린의 눈치를 보며 미소를 지었고 회장 역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죠. 세준의 마음속엔 며칠 전 있었던 회장의 시험이 떠올랐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불편함이 아니라 이해로 바뀌어 있었어요. 회장은 세준에게 국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몸은 괜찮습니까? 요즘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전과 달리 걱정과 배려가 섞인 말투였죠. 세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과 안정감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세 사람은 편안하게 웃었고 작은 농담에도 유연하게 반응하며 분위기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회장은 어느 순간 세준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딸을 맡겨도 되겠구나. 시험과 오해, 긴장과 확인의 과정을 거쳐 이제 세 사람은 비로소 가족이라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식탁 위의 잔잔한 웃음소리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작은 축복처럼 들렸습니다.